안녕하세요. 옐로입니다. 오늘은 성장일기 왜 써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만의 성장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성장하기 위한 나에 대한 성장 계획,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책을 읽는다고 해서 꼭 그게 100% 내가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읽고 있을 수도 있을 뿐이지 그게 꼭 내가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대부분 내가 무엇을 했거나 하고 있는지는 아는데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를 별로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바인더를 쓰면서도 대부분 내가 뭘 했어, 지금 뭐 하고 있어는 되게 잘 적는데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가계부를 쓰면서 가장 많이 되는 반복되는 게 엄청 막 오늘 못 썼고 썼지만 그렇다고 돈이 모이진 않고 뭔가 이게 발전이 안 되고 그냥 기록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바인더도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시간 기록, 할 일 기록, 그래서 내가 뭐 했고 뭐 하고 있어. 근데 어떻게 개선을 할 거지? 이거에 대한 생각은 별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표에 집중을 하면 목표 자체는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꼭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책을 50페이지를 매일 읽었어요. 매일매일 50페이지씩 읽는 거 성공했어. 근데 그렇다고 그 책의 내용을 통해서 꼭 내가 100% 성장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매일매일 글을 써도 그 글을 쓰는 목표는 성공했을지언정 그게 나라는 사람을 성장시켰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급급해서 자기 자신을 개선할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언제나 발이 묶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급한 일이 생기면 그 일을 빨리빨리 해결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 일에 내가 대하는 방식을 바꾸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단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데만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강물 앞에 서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려달라고 하면서 강물에서 떨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했어요. 그랬는데 또 떨어져 내려오는 거죠. 또 구했어요. 또 떨어져 내려 계속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잠깐만 구하는 걸 멈추고 조금만 위로 올라갔으면 이 사람들이 왜 떨어지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떨어지는 그 자체를 막으면 계속 구하는 일이 없어져요. 근데 그 잠깐을 올라가서 보지 않아서 계속 구하고만 있는 거죠. 그게 사실 우리들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비슷한 일을 그냥 그 상황만 모면하거나 그 상황만 빨리빨리 이렇게 해결하는데 급급해서 진짜 원인은 좀 뒷전으로 밀어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번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장을 하려면 되게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성장은 내가 매일 책 읽고 운동하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매일매일 책을 읽어도 의도적으로 책을 읽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글자를 읽을 뿐이죠. 그냥 내가 책을 읽고 있다는 자기 위안을 얻을 뿐이지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진짜 성장하려는 의도를 갖고 읽어야 성장을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일기를 왜 굳이 써야 하나요? 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자동적으로 사실 인생을 살고 있어요. 자동적이라는 얘기는 늘 하던 대로 굉장히 무의식적이고 무의도성을 갖고 자동적으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양치질 하면서 내가 양치질을 이쪽 3번, 이쪽 3번 위에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하시는 분, 애기들은 그러죠. 좀 어릴 때는 습관을 기른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무 생각 없이 양치질을 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매일 가던 길은 의식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가요. 내가 언제 여기까지 왔지? 이럴 정도로 자동적으로 운전을 하고 자동적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는 자동적으로 살고 있어요. 물론 그래야 하는 부분들도 있죠. 하지만 성장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 성장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항상 A라는 상황이면 B로 대처를 하고 C라는 상황에서는 D로 대처를 해요. 그래서 진짜 필요할 때가 아니면 크게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요.
아, 이거 내가 늘 이렇게 하던 방식이야. 나는 항상 이렇게 했어. 일 처리를 할 때도 그렇고 나도 모르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는 나는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화를 내고 그게 항상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생각하면 그게 편하고 익숙하니까. 나한테 너무 편한 방식이에요. 근데 편안한 것이 가장 좋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요새 이 문장을 되게 많이 저한테 집어넣으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편안한 게 좋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우리가 핸드폰 같은 경우도 되게 좋은 핸드폰이 새로 나왔고 그런데도 뭔가 내가 쓰던 게 너무 익숙하니까 얘가 되게 편하게 느껴지고 좋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내가 늘 하던 방식이 편하기 때문에 굳이 진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우리는 끝까지 고수를 하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라고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매번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성장하길 바라고 뭔가 내 삶이 달라지길 바란다면 진짜 정신병이라는 이야기예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나, 조금 더 성장한 나, 발전된 나, 이렇게 내가 발전을 하고 싶다면 늘 하던 대로가 아니라 다른 식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내가 매일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습관이나 생각 이런 것들은 내가 알아야 바꾸는데 그거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진짜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가? 이것을 한 번씩은 나한테 물어봐 줘야 돼요. 무슨 일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사람한테 전달을 했어. 근데 그냥 전달을 하고 끝났으면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또 그렇게 하고 끝날 거예요. 근데 성장일기를 씀으로 인해서 아, 내가 이걸 전달을 했네? 아,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잖아요. 그럼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는 아,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 라고 내 행동을 늘 하던 대로가 아니라 다른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일기를 쓰는 이유는 우선 당위성이에요. 내가 이게 한 게 최선이었나? 이거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아, 이거는 최선이 아니었던 것 같아. 또는 아, 이건 최선이었던 것 같아. 라고 나 스스로 필요성을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다음 행동을 발견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성장일기고 그 다음에 실천하고 변화하는 건 또 다른 나의 몫이죠. 그래서 성장일기를 쓰는 것 자체는 사실 인식만 돼요. 다음 행동을 발견하는 게 바로 피드백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기만 쓰면 계속 인식만 해요. 아, 이거 아쉽다. 이거 후회된다. 이거 잘했다. 그런데 그걸 피드백을 해야 다음 행동이 발견이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성장일기를 써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성장일기를 왜 써야 하는지 설명드렸고, 다음번에는 성장일기를 그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성장일기 쓰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알려드리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